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춘천 레고랜드 개장 고인돌은 어디에 갔을까? 예,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정말 많은 인파들이 이 테마파크에 몰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에버랜드에 몰린 수많은 인파들 사진을 보면서 눈치 게임 실패했구나라는 이런 기사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눈치 게임이라는 게 여기 가면 좀 사람이 덜하겠지 네. 뭐 이런 거. 예, 예. 저는 그래서 어린이날에 애들 데리고 산에 오른 적도 있어요. 정말 싫었겠네요. 예, 저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니 갈 데가 없어갖고 그러니까요. 산에 올라가서 컵라면 먹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예. 어제 처음으로 이 개장한 테마파크도 있어요. 바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원 춘천시의 레고랜드인데요. 뭐 아이들 키울 때 레고블록 하나 없는 집 드물잖아요. 굉장히 친숙한 장난감인데 이 레고를 테마로 해서 축구장 거의 39개 면적과 맞먹는 그러니까 28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의 춘천 의암호의 중도 있잖아요. 네. 이곳에 레고랜드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전에 예약한 방문객 12,000명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코리아 측은 이 연간 방문객이 한 200만 명쯤 될 거고 그리고 경제 효과는 6천억 원쯤 될 거다라고 이렇게 명실공히 강원도의 랜드마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부지가 선사시대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강원도의 도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서 레고랜드를 둘러싸고 그동안 강원도 정치권들이 굉장히 양분이 되어 오랫동안 갈등을 해왔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이게 도의 자산인데 이 민영 업체에 너무 많은 그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특히 외국 업체에 최대 100년까지 공짜로 그 유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수익률이 30%에 3%까지도 줄어들었대요. 강원도가 회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의 문제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레고랜드 시행사인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2014년과 2017년에 중도 내 고인돌을 이 보존해서 선사 박물관을 짓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착공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3,000년 전 유물이 이 고인돌이 비닐포도에 그냥 담겨져서 호호. 방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민단체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부동산이 중요해서 지금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돼 있는 이 김포 장릉 앞에 네네. 결국에 뭐 사람들이 들어가기로 했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이 문화유산 보호는커녕 구석으로 몰아넣고 흥행몰이에 몰두하는 이 상황에서 K컬처 한류 과연 가능할까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레고랜드인데.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예, 스타벅스가 왜 이래. 본의 아니게 스타벅스 관련 이슈를 좀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빨대와 닉네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요즘 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따라서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예전만큼 무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빨대 없이 마시는 컵이나 그리고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달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벅스 종이 빨대에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네? 잇따랐다고 합니다.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네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 해당 빨대를 4월 25일에 그래서 전부 회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이 세 곳의 그 공장에서 종이 빨대를 공급을 받는데 그중 한 곳에서 이 제작을 하다가 이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코팅액이 어떤 배합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고 이 코팅액은 원래 인체에 무해하고 또 뭐 식품 용기에 널리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지만 좀 찜찜한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이 스타벅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기 닉네임을 하나씩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문을 할 때 이 콜마이 네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JB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는 없고요. 예, 그런데 전 세계 스타벅스의 이 독특한 멤버십 문화이긴 한데 이 닉네임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뭐 비정규직 철폐, 스타벅스 노조 이렇게 해서 노조 관련한 닉네임은 설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예, 또 성소수자나 그리고 관련한 어떤 이 노동 관련한 건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미국에도 지금 스타벅스 노조가 생기고 노조 탄압이 상당히 심해서 네.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지는 과정인데 미국도 이 닉네임을 설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더드는 서로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암흑의 손님을 이렇게 육성으로 부르잖아요. 네네. 성대보호가 되나? 그래서 이러시는 분들. 저는 그 네, 생각 가끔 했거든요. 네. 그냥 마이크 쓰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네. 들고. 그래서 뭐 하여튼 스타벅스 로고에 왕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왕관의 영광만 누리고 무게는 견디지를 않고 있네요. 그래서 노동 의식과 환경 문제만큼은 그렇게 선두주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 코로나19 후유증도 챙겨 나가야 할 때입니다. 네. 예, 확진자가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4만 명을 넘나들고 있고요. 뭐 가볍게 넘긴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호되게 넘긴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기억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특히 예,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해요. 예, 그 후유증에 대한 그 호소도 많고요. 뭐 우울감이라든가 뭐 호흡기 곤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네. 요거를 또 기회 삼아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이 지금 전국 40개 병원에서 그건 또 뭐예요? 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검증은 안 됐는데 돈벌이는 된다라는 판단이 되나 봐요. 그래서 장사 속 클리닉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종합병원부터 한방병원, 심지어 정형외과까지 이렇게 그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정형외과가 또 코로나 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후유증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제 그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게요. 지금 미국 국립보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약 4년간 11억 5천만 달러, 약 하나로 1조 4,565억이나 된대요. 그래서 이 후유증 치료에 좀 집중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도 나서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장수석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